창밖은 아직 새벽의 푸른빛이 채 가시지 않은 여명이었지만 대한민국 서울 여의도 금융가의 심장부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 45층 법무법인 율정의 사무실은 이미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한지민 변호사는 자신의 책상 위로 위태롭게 쌓인 서류 덤이 넘어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펼쳐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무감각하게 응시했다. 밤새 이어진 M&A 최종 변론 준비로 눈은 뻑뻑했고 관자놀이에서는 약한 통증이 지끈거렸다. 마치 도시 전체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이었다. 성공 혹은 실패. 그녀의 세상은 언제나 이 두 가지 단어로만 재단되는 듯했다. 지민은 마른 세수를 하며 애써 정신을 다잡았다. 28. 남들은 아직 사회초년생 티를 벗지 못할 나이였지만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 로펌 중 하나인 율정에서 가장 촉망받는 젊은 변호사 중 한 명이었다. 명문대 로스쿨 수석 졸업, 입사 후 맡았던 굵직한 사건들의 연이은 성공. 화려한 이력 뒤에는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아버지, 한상국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이름이 있었다. 아버지는 지민에게 살아있는 법전이자 넘어야 할 거대한 산,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다. 한변, 준비 다 됐나? 파트너 변호사인 김 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지민은 반사적으로 허리를 고추세우며 대답했다. 네, 부장님. 최종 검토 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샘 작업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하지만 서류를 넘기는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번 M&A 건은 율정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였고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아버지의 기대, 로펌의 명운,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강박이 삼중으로 그녀를 워담하고 있었다. 퇴근 후 찾은 강남의 고급 빌라, 그녀의 본가는 언제나처럼 차가운 적막감만 감돌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아버지, 한상국은 지민이 들어서자마자 못마땅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오늘 변론은 어찌 되었느냐?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이라니. 내 능력이라면 당연히 이겼어야지. 이번 건 실패하면 우리 집안 망신인 거 알지 않느냐?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질책과 함께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어 서류 봉투 하나를 지민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이 사람, 다음 주에 한번 만나보거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집안의 장남이다. 내게도 우리 가문에도 도움이 될 게다. 지민은 힘없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안에는 잘생긴 남자의 사진과 프로필이 들어있었다. 또다시 시작된 아버지의 정략 결혼 압박이었다. 마치 인형처럼 아버지의 설계도대로 움직여야 하는 삶. 그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반항심을 애써 억눌렀다. 지난 연애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다. 로스쿨 동기였던 그는 지민의 배경을 철저히 이용했고 결국 그녀에게 깊은 상처와 배신감만을 남긴 채 떠나갔다. 아버지는 그때도 사람 하나 제대로 못 보는 내 탓이라며 그녀를 몰아세웠었다. 며칠 후 M&A 건은 지민의 작은 실수로 인해 결국 율정에 불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파트너 변호사는 공개적으로 그녀를 질책했고 동료들은 싸늘한 시선으로 그녀를 외면했다. 로펌 내에서 그녀의 입지는 순식간에 추락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에게서는 가문의 수치다. 당장 그 로펌에서 나와 내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 준비나 하라는 불호령이 떨어졌다. 세상의 모든 문이 한꺼번에 닫혀버린 듯한 절망감. 지민은 자신의 오피스텔 침대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텅 빈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수면제 병이 떠올랐다. 어쩌면 이것이 유일한 탈출구일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유혹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지민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수면제 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 움큼의 알약들을 입안에 털어넣었다. 의식이 가라앉는 순간 지민은 이상한 공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사방은 춥고 어두웠으며 끝없이 이어진 복도만이 희미하게 보였다. 공포와 외로움이 엄습해왔다. 얼마나 헤맸을까? 저 멀리 아주 작은 빗줄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홀린 듯 빛을 향해 다가갔다. 빛의 근원은 따뜻하고 눈부셨다.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자비로움과 평화를 머금은 존재가 서 있었다. 어릴 적 유일하게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돌아가신 할머니의 모습 같기도 했고 그저 순수한 빛 그 자체인 것 같기도 했다.
존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지민에게 말을 걸어왔다. 마치 그녀의 모든 고통을 이해한다는 듯이. 아가야, 얼마나 힘들었느냐. 지민은 자신도 모르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존재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내 잘못이 아니란다. 삶이란 결과로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 자체가 소중한 것이니 아직 너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남아있단다. 돌아가서 너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렴.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민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평화와 안도감에 휩싸였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졌다. 그리고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낯선 목소리에 지민은 힘겹게 눈을 떴다. 하얀 병원 천장과 소독약 냄새, 자신이 응급실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꿈처럼 아득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임사체험 중 느꼈던 그 미묘한 감정의 파편들이 남아있었다. 허무함 대신 삶에 대한 아주 작은 호기심 혹은 알 수 없는 이끌림 같은 것이었다. 때마침 병실로 들어선 아버지는 지민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이런 한심한 것, 죽을 용기는 있으면서 네 아비 얼굴에 먹칠할 용기는 없더냐. 당장 퇴원 수속 밟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병실을 울렸다. 하지만 지민은 예전처럼 주눅들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싫어요. 이제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지민은 아버지와 간호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충동적으로 병원을 빠져나왔다. 지갑도 휴대폰도 없이 맨몸으로 거리로 나선 그녀는 정처 없이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저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거리를 헤매던 지민은 심신이 완전히 지쳐버렸다. 공원 벤치에 쓰러지듯 앉아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몹시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부드러운 인상에 차분한 목소리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태준. 전직 의사이자 현재는 작은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며 동시에 서울 외곽의 한적한 자연치유 공동체와 연계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고 있었다. 지민의 불안정한 상태를 한눈에 간파한 태준은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그리고 자신의 센터와 연계된 치유 공동체를 소개해 주었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풀지 못했던 지민이었지만 태준의 진심 어린 눈빛과 끈기 있는 설득에 결국 마음을 열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절바박함이 그녀를 움직였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고요의 숲이라는 이름의 치유 공동체는 도시의 소음과 완전히 단절된 곳이었다. 소박한 목조 건물 몇 채와 작은 텃밭,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울창한 숲이 전부였다. 처음 며칠간 지민은 낯선 환경과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고 방 안에서만 맴돌았다. 하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저녁에는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 사람들의 꾸밈없는 모습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경직되었던 마음의 빗장을 풀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지민은 윤서아라는 24살의 밝고 긍정적인 여자를 만났다. 서아는 지민에게 먼저 다가와 스스럼 없이 말을 걸었고 함께 숲을 산책하거나 밤하늘의 별을 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아 역시 과거 가정폭력이라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특유의 쾌활함으로 아픔을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 지민은 서아를 통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법을 배웠고 동시에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 용기를 얻었다. 주기적으로 강태준과의 상담도 이어졌다. 지민은 마치 봉인해 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듯 아버지와의 관계, 과거의 트라우마, 그리고 혼란스러웠던 임사체험의 기억까지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태준은 판단하거나 분석하려 들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었다. 지민 씨, 임사체험에서 들었던 그 메시지가 지금 지민 씨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태준의 질문에 지민은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삶은 결과가 아닌 여정 그 자체로 의미 있다. 그 말은 마치 그녀의 굳어있던 심장을 녹이는 주문과도 같았다.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했던 과거. 하지만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
과정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고 싶다는 열망이 가슴 속에서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고요의 숲에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 무렵 지민의 생일날이었다. 공동체 사람들과 조촐한 생일 파티를 하던 중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아버지 한상국이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는 예고 없이 지민 앞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실감가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런 누추한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게냐? 네 어미는 매일 밤 너 때문에 눈물로 지새운다. 당장 이따의 생활 청산하고 서울로 돌아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야. 아버지는 로펌으로 돌아가 사죄하고 자신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라고 다시 한번 윽박질렀다. 심지어 과거 지민의 트라우마였던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내며 그때도 네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 사달이 난 것 아니냐. 이번에도 내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생을 망칠 셈이냐 라며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후벼 팠다. 순간 지민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심장이 거세게 방망이 질쳤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는 자신을 짓누르던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냈다. 임사 체험에서 만났던 그 존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너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렴.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의 성공작도 실패작도 아니에요. 그냥 한지민,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제 마음이 원하는 가치를 찾고 싶어요. 더 이상 아버지의 기대를 위해 제 자신을 죽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는 죄송하지만 지금의 저는 어머니께 돌아가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할 거예요. 제가 먼저 제 삶을 찾아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과거의 무력함이나 두려움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상처를 극복하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한 인간의 강인한 의지만이 빛나고 있었다. 지민의 곁에는 강태준과 윤서아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힘을 보태고 있었다. 아버지는 딸의 예상치 못한 저항과 주변 사람들의 단단한 지지에 할 말을 잃은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충격,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알 수 없는 흔들림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서 고요의 숲을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쓸쓸해 보였다. 아버지가 돌아간 후 지민은 오랜만에 깊은 해방감을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기분이었다. 며칠 후 그녀는 율정에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태준과 윤서아 그리고 고요의 숲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다. 몇 달 후 서울에도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했다. 지민은 북촌의 한적한 골목길에 작은 월세방을 얻어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면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다. 예전처럼 값비싼 옷이나 화려한 액세서리는 없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밝아 보였다. 가끔 과거 율정의 동료로부터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 홀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들이었다. 지민은 당장 아버지를 찾아갈 용기는 내지 못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생신날, 익명으로 작은 난초 화분과 함께 짧은 편지를 보냈다. 아버지의 삶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그녀 나름의 방식으로 마음을 전한 것이었다. 지민은 자신의 법 지식을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 싶었다. 수소문 끝에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와 연계된 시민단체에서 무료 법률 상담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혹은 더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법적인 도움을 주면서 작은 보람을 느꼈다. 윤서아와는 꾸준히 연락하며 지냈고 함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작은 독서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다. 모임은 소박했지만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지지하는 따뜻한 연대의 공간이 되어주었다. 어느 주말 오후 지민은 윤서아와 함께 북촌의 작은 찻집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즈넉한 한옥의 지붕 너머로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지민 씨, 요즘 얼굴 정말 좋아 보여요. 서아의 말에 지민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서아 씨 덕분이죠. 그리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녀는 찻잔을 들어 천천히 음미했다. 쌉싸름하면서도 은은한 향기가 입안 가득 퍼졌다. 임사 체험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삶은 여정 그 자체로 의미 있다. 완벽하지도 않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다. 어쩌면 평생 아버지와의 관계는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제 지민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봄 햇살처럼 따뜻하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작지만 소중한 희망의 빛이었다.